안녕하세요.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영어 TV. 이번 시간에는 고수 7인이 말하는 토익 만점 비책 이런 제목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그 원문에 대한 링크는 밑에 달아 놓을 테니까 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독서가 제일 중요. 영어로 된 표현 많이 읽어라. 이거는 제가 뭐 늘 강조하는 것이죠. 역시 영어의 가장 무서운 고수는 독서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영어 책을 많이 읽은 사람, 이 사람 정말 내공이 엄청나게 깊은 사람입니다. 뭐 말 조금 하는 거 이거 사실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정말 마음먹고 말을 하고 싶다면은 그 사람 금방 늡니다. 물론 태생이 뭐 말 자체를 별로 못하는 그런 뭐 좀 성격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요. 그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이 마음먹어서 되지 않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 하여튼 한일 양국에서 인정받은 최고의 토익 강사가 말하는 토익 만점 비법은 무엇일까? 이 김대균 씨입니다. YBM 시사학원의 김대균 씨. 안타깝게도 그는 뉴 토익이 시작된 이래 비법보다 정석대로 실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더 이상 비법의 시대는 아니다라고 말한다. 예, 이거 뭐 옛날 그 구 토익 같으면은 이런 뭐 비법보다는 그래도 뭐 상당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때도요. 뭐 900점 이상 그렇게 뭐 만점 맞고 이런 사람들은 역시 기본 실력이 필요하죠. 뭐 비법만 가지고 그 정도는 못 갑니다. 900점 이하는 몰라도. 근데 지금 뉴 토익은 그 토익보다는 그 구 토익보다는 상당히 더 좀 정교하게 문제가 출제되어서 이제 그런 뭐 비법이 뭐 판을 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일단은 상당히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자, 구 토익은 기출 문제 출제 빈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왔던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것만 잘 분석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정보전이었던 셈이죠. 그러나 뉴 토익은 기출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유형은 같지만 매회 새로운 문제가 나오죠. 자, 그는 뉴토익에서는 기출문제만 달달 외우는 예전 방식의 공부로는 점수를 얻기가 쉽지 않다며 평소에 기본기를 얼마나 갖추었느냐가 뉴토익 정복의 관건이라고 설명한다. 기본기죠, 기본기. 이 기본기입니다. 과거와 달리 토익 문제만 풀어서는 안 되고 단어, 문법, 독해 등 일반적인 영어 공부에도 관심을 둬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사실 이게 가장 바람직하죠. 이런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토익 공부를 해서 그 문제에 적응을 하고 시험 문제를 봐서 고득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처음부터 딥다 토익 공부만 해대면은 사실은 부작용이 많습니다. 정말 과연 그 사람이 고득점이 나오더라도 과연 영어 실력자 할 수 있을까 이런 그 우려가 있겠죠. 자, 그다음 그러나 그는 뉴토익에도 기본 유형이 있는 만큼 파트별로 기본 유형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예, 모든 문제는 그 문제 유형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왕에 이제 토익을 보시려면요. 물론 어느 정도 기본 실력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토익 문제를 철저히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어휘를 풍부하게 외우하며 듣기 부분은 모의고사 한 회분을 외울 정도로 반복해서 들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험 자체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자주 시험을 보라고 충고한다. 다시 그의 조언이다. 높은 토익 점수를 받는 것이 목표라면 어학연수를 갈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에도 훌륭한 교재가 많은 만큼 의지만 있으면 영어 점수는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랬거든요. 김대균 씨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학연수 한번 안 가고 굉장한 점수를 올렸다는 거지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데 자, 그 다음 문단. 초등학교 때까지 유복하게 자란 그는 중학교 때 아버지가 사기당하는 바람에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었다. 영어 자습서 살 돈이 없어 집에 굴러다니던 영어 사전으로 공부해야 했다. 영영 사전으로 공부해야 했다. 이게 전화위복이죠. 처음에는 실력이 안 돼 속도도 늦고 성적도 잘 안 나왔지만 1년 정도 영영 사전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자 실력도 성적도 쑥쑥 늘었다. 고려대 문과에 진학한 그는 처음에는 학생회실을 기웃거려 보기도 했지만 이내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고 미국의 시사잡지 타임을 읽는 동아리에 들어가 집중적으로 독해 실력을 쌓았다. 또 낮에는 영어 테이프를 들을 수 있는 학내 음향 도서실에 들러 하루 종일 영어 테이프를 들었다. 졸리면 엎드려 자면서도 영어 테이프를 들었다. 그는 대학 시절 해외로 어학연수를 갈 형편이 안 돼 남들이 말하는 어학연수는 못 갔지만 나만의 저렴한 어학연수를 다녀왔다고 말한다. 바로 영국 문화원이다. 비싼 회화반 대신 연회비가 5,000원으로 저렴했던 자료실 회원권을 끊어 시간이 날 때마다 영국 문화원에 들러 영국 영화를 봤다. 영어 문화권에 대한 간접 체험을 늘리기 위해서였다. 저는 이 미국 문화원을 많이 들렀었는데 이번은 이제 영국 문화원을 많이 들렀어. 뭐 영국식 영어나 뭐 미국식 영어는 다 그겁니다. 오히려 사실은 미국에 가면요 영국식 영어를 하는 것이 더 이렇게 대접받는
좀 그 엘리트로 취급받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영국인들의 발음이 아주 정확하죠. 딱딱 끊어서 이렇게 그게 사실은 좋은 발음입니다. 뭐 막 굴리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발음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 토익 고득점자 가운데도 외국인과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토익 시험이 듣기와 읽기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인 만큼 토익만 해서는 회화나 작문 실력이 자동으로 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익에서 고득점을 받은 사람은 영어의 기본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회화도 빨리 늡니다. 토익을 그렇게까지 몰아붙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나라가 토익을 많이 몰아붙이죠. 근데 사실 토익에 예를 들어 한 900점 이상 뭐 한 950점 이렇게 뭐 엄청나게 점수가 나오는 분들은요. 그분들이 이제 물론 아주 특이하게 처음부터 토익만 딥답한 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기본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익 시험을 공부한 사람 같으면요 이분들이 비록 지금은 말 한마디 못하고 뭐 문장을 못 쓰더라도 마음만 먹으면요 혹시 이런 분들이 그런 기회가 온다 미국에 갔다 영국에 갔다 이러면 금방 배웁니다. 기초가 탄탄하기 때문이죠. 예, 그 결국은 기초가 얼마나 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는 또 요즘 회화를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기초 없이 회화만 연습해서는 실력 향상에 한계가 있다며 영어를 많이 읽고 듣고 생각해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더욱 발전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 뭐 회화를 이거 한때 강조했는데 뭐 회화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너무 막 기초적인 거 예를 들어 문법을 하지 말자. 이런 문법을 막 적표시하고 이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문법의 기초, 어휘의 기초, 독해의 기초 이런 것은 모든 영어 실력의 근본입니다. 기본입니다. 밑거름이죠. 이것이 잘 돼야지 위의 것이 뭐 회화나 작문, 그다음 뭐 이렇게 이런 뭐 듣기라든지 모든 것이 쑥쑥 발전하는 것이지. 그런 기초가 없이 그냥 뭐 말만 몇 마디 했다고 이게 뭐 영어가 뭐 잘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말 몇 마디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이런 기초 실력이 충분히 되어 있는 사람은 말 몇 마디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 하면요 토론을 할 수 있고 반론을 펼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기초가 아주 탄탄하면요. 물론 토익 점수 잘 받았다고 영어 실력 기초가 탄탄하다고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러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전북 전주시 정상어학원장 장상호 씨 33세 2004년 8월부터 매달 토익 시험을 보는 그는 지금까지 30회 응시에 20번 만점을 받았다. 그는 토익 만점의 비결에 대해 기본적으로 문법과 독해실을 갖추었으면 그 다음은 문제를 정확히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죠. 이 기본적으로 문법과 독해 실력을 갖추었으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안 돼 있으면요 토익 만점 받기는 힘듭니다. 900점까지는 갈 수 있겠죠. 상당히 요령을 뭐 피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만점은 사실 힘들 겁니다 아마. 예.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문법과 독해 실력이 또 어휘 실력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런 것은 꼭 토익을 위한 공부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영어 공부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토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새는 뭐 그냥 대학교 가서부터 바로 그냥 영어를 하지 않고 토익을 해버리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토익을 볼 때 제가 토익을 볼 때는 뭐 85년, 86년 이렇게 만점이라는 것은 없고요. 제가 그 당시 1등을 초기에 저는 첫 시험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시험 점수 표가 옵니다. 시험 점수를 지금도 점수가 나오고 등수까지 나왔습니다. 막 옆에 별도로 종이를 해서 그런 적도 있었고 이게 여러 번 방식이 바뀌었거든요. 시사영어사 국제교류위원회가 이 시험을 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하는 서비스 다 다른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점수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석차까지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할 때 처음에 첫 시험 볼 때는 석차는 안 나왔습니다. 제가 점수를 불러주니까 시사영어사에 전화를 하니까 1등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1등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사실 제 점수가 935점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뭐 여러 번 쳐서 또 계속 1등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계속 1등을 하는 건 아니겠죠. 뭐 이제 제가 자주 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또 회사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요. 뭐 이제 그랬는데 하여튼 저는 그때 뭐 토익 시험 전혀 처음 듣고 그냥 가서 친 거예요. 이제 그때 글쎄요. 그때 뭐 제가 모의고사를 풀어봤는지 안 풀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대구에 있었고 시험이 대구에서는 시험이 없었습니다. 뭐 서울, 부산밖에 없어요. 저는 부산에 가 시험을 쳤는데 이게 뭐 차 타고 아침 일찍 가서 쳤는데 그냥 듣기는 다 맞았고 그때 읽기가 이제
꽤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로 한 점수는 935점이었고 1등을 했습니다. 그 1등 과연 935점이 그 당시에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저 혼자뿐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응시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시험도 매월 보는 게 아니고 그냥 3개월 한 번씩 봤죠. 그래서 뭐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때가 있었는데 요새는 뭐 그냥 딥다 그냥 막 토익만 하죠. 그냥 저는 토익 공부 전혀 안 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공부했죠. 그냥 듣고 뭐 쓰고 또 이렇게 뭐 읽기를 정말 많이 했죠. 읽기가 제일 기본이죠. 예. 자, 일단 그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문법과 문법 실력이 저는 참 대단히 좋아. 지금도 제 문법 실력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제 영어를 떠받치는 굉장히 큰 기둥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문법을 소홀히 하고 뭐 이렇게 뭐랄까 좀 무시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습니다. 문법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렇다고 문법만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문법도 할 만큼은 하자 이거죠. 기초적으로. 자, 답이 C인 문제에서 느낌으로 C를 찍고 넘어가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ABD는 왜 답이 안 되는지까지 알아야 비로소 그 문제를 정확히 풀었다고 할 수 있죠. 그는 이렇게 풀면 아는 문제를 실수로 틀리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말한다. 물론 25초당 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실제 시험에서 정답뿐만 아니라 오답까지 왜 틀렸는지 따져가면서 푸는 것은 쉽지 않다. 그만큼 평소 훈련이 돼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평소 어떤 훈련을 쌓아야 할까? 그는 850점이 안 되는 사람은 문법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죠. 이 문법의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850점 이상을 받는 사람이 그 이상의 점수를 받고자 한다면 풍부한 어휘와 표현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고 말한다. 단어를 외울 때는 뜻뿐만 아니라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용례까지 외워야 한다. 문법의 기초를 갖춘 상태에서 어휘 실력을 쌓으면 900점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950점 이상에서 만점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죠. 경험상 이 정도의 점수를 받으려면 1, 2년 공부를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꾸준한 영어 독서를 통해. 그렇죠. 독서입니다. 결국은 독서입니다. 그렇죠. 독서를 하면요. 당연히 어휘, 문법 이런 것도 사실 같이 동반 상승합니다. 듣기 실력까지도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독서를 아주 많이 해버리면은. 꾸준한 영어 독서를 통해 실력을 쌓은 사람만 받을 수 있죠. 어려서부터 영어 선생님이 꿈이었던 그는 대학 영문과에 진학해 4년 동안 도서관에서 독하게 영어 공부만 했다. 자, 그 다음. 그는 진정한 영어 실력이 내고 온 꾸준한 독서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예, 이거는 저도 뭐 100% 동감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한국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휘가 풍부해야 하고 풍부한 어휘는 그 풍부한 독서에서 나오는 영어도 언어인 이상 똑같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는 토익 점수와 영어 실력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토익 문장을 따로 읽으면 그것이 곧 회화 연습이고 한글 해석을 보고 영어로 바꾼 것이 곧 작문 연습이 아니냐며 토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토익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또는 토익 점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한다. 실력이 아니라 어떻게든 요령으로 점수만 받는 사람과 토익 점수를 맹신하는 우리 사회가 문제라는 것이다. 예, 이거 저도 옛날에 그 토익을 처음 보러 갈 때요. 토익 공부는 안 했습니다만 회화 공부를 제가 엄청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화 공부할 당시에 외워놨던 그런 영어 문장들이 그냥 토익에 다 나오더군요. 그냥 뭐 뒤에 더듬을 필요도 없이 저건 저거다 이렇게 이미 외우고 있으니까 엄청난 문장을 외우고 있으니까 그게 뭐 바로 다 듣기는 제가 만점을 바로 맞았죠. 첫 시험에서 그냥. 자, 동시 통역사에서 토익 강사로 변신한 신정원 씨, 이군 어학원 강사. 자, 이분은 직장인용 비즈니스 영어 코스를 개발하던 중 토익 시험을 본 거는 토익의 아름다운 문장에 반해 토익 강사로 되었다. 예, 이거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 토익 문제에 나오는 문장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신 씨가 토익을 극찬하는 까닭은 토익의 일상 비즈니스 상황에 가장 널리 쓰이는 표현들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토익을 출제하는 미국 교육평가원 ETS죠. Educational Testing Service. 넌 절대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출제하지 않아요. 가장 널리 일상적으로 쓰이는 표현만 문제로 만들죠. 이는 제한된 단어와 문장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렇죠. 좋은 문장을 많이 외우고 있으면 그게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예, 저도 그렇게 해서 톡톡이 덕을 많이 봤습니다. 결국은 회화 공부를 많이 하고 독해를 많이 하고 문법을 많이 하면은 토익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 저처럼 해서 하기는 힘들고요. 저는 뭐 평생 영어만 했으니까 이제 대학 갔을 때 계속 영어만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지만은 토익을 목표로 한다면 사실 어느 정도 기본 실력을 닦고 그다음에 토익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훨씬 더 빨리 늘죠. 신씨 역시 토익을 처음 봤을 때는 만점을 받지 못했다. 그 한두 개씩 틀렸다. 토익을 10회 이상 본 후에야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다음
처음에는 무작정 제 영어 실력만 믿고 자연스러운 표현인지 아닌지 느낌으로 풀었어요. 그런데 여러 번 시험을 보다 보니 일정한 문제 유형이 보였어요. 무엇을 확인하려고 했는지를 생각하며 문제를 풀면 답이 보이더라고요. 일종의 규칙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그 규칙을 깨달은 뒤 토익 시험에서 거의 만점을 받았다는 진시. 그는 제한된 시간에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줄여줄 수 있는 각 교재나 강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의의만 해도 언뜻 보면 다 외우고 다 공부해야 할 것 같지만 한두 번 남직한 단어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자주 나오는 단어를 당연히 많이 해야 되겠죠. 문법은 제대로 된 교재를 딱 한 것만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충분해요. 문제는 문법을 아는 것과 그 문법을 문제에 적용했을 때 답을 맞출 수 있는 것이 다르다는 데 있죠. 답을 보고 아 하는 문제는 막상 시험에 나오면 맞히지 못해요. 예, 문법 책 그렇죠. 문법 뭐 우리가 교재가 나쁘고 좋고를 따질 필요도 없죠. 자기 마음에 드는 교재. 그리고 갑자기 너무 두꺼운 건 하지 마세요. 좀 얇은 걸로 해서 그것을 그냥 그 뿌리를 뽑아버리면은 그 최고입니다. 평생 가죠. 문법은 한번 하면 평생, 저도 지금 평생 울고 먹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문법이 안 되면요 계속 찝찝합니다. 이렇게 뭔가의 뒤가 찝찝하고 이렇게 볼일 보고 뭐 뒤를 안 닦은 듯이 찝찝한데 한번 해버리면 됩니다. 자, 문장을 통째로 외워라. 이거 뭐 최고죠. 문단을 통째로 외우면 더 좋죠. 그 상황까지 외워버리니까. 하여튼 문장을 통째로 외우면 좋습니다. 그는 이 같은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문제풀이를 자신의 취약점을 알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야지. 절대 문제풀이 자체를 공부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틀린 문제를 답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문법책을 뒤져 내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죠. 가장 좋은 방법은 틀린 문장 자체를 통째로 외워버리는 것입니다. 문장은 완전히 외워내 내 것으로 만들면 비슷한 문장이 나왔을 때 똑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는 영어 표현을 가장 확실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한글 문장을 영어 문장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라고 충고한다. 이게 장문이죠. 흔히 영어 실력을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은 풍부한 독해라고 하는데 저는 영작을 많이 해보라고 말했죠. 물론 독해가 기본이 되고 그 다음 영작을 하면 되겠죠. 예, 독해는 어디까지나 영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눈으로 보면 아는 표현도 막상 그것을 말로 하려면 못하죠. 반면 자신이 한번 써본 표현은 확실히 자기 것이 되거든요. 영작이야말로 능동적으로 영어 표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인데 예, 이 영작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생각을 영어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100%는 못하지만은 지금은 제가 뭐 어떤 상황이더라도 한 최소한 80%는 영어로 말합니다. 툭 튀어나오는 게 영어입니다. 그냥 제 마음속에서는. 이게 일종의 회화와 작문이죠. 이렇게 자꾸 자기가 영어를 이렇게 produce, 생산해 보는 겁니다. 자꾸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러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나중에 어떤 이상한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 모든 다른 문장, 다른 사람, 저는 CNN을 많이 듣는데, CNN 이 방송 앵커들이라는 그 말들이 속속속 암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 내가 자꾸 말을 하면서 어떤 문장이 필요성이 있죠. 내가 모르는 문장이 자꾸 튀어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궁금증이 계속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문장도 저한테는 신기하고, 그게 저한테는 필요한 것 같고, 아주 소중한 것이죠. 제가 그걸 자꾸 생산을 안 해보면요, 그 문장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자꾸 만들어 보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고, 그 다른 문장이 정말 아무리 시원찮아 보이는 문장도 이게 참 대단하다 이렇게 문장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치를 알고 귀중히 여기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됩니다. 저는 CNN에 사는 앵커들의 말을 혹은 밑에 쭉 뜨는 그런 요약 기사들이 있죠. 그런 걸 거의 다 외웁니다. 이렇게. 왜 제가 외우려고 해서 외우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되냐. 왜 그렇게 되냐. 내가 자꾸 마음속으로 영어를 하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이 문장을 외워야 할 필요성이 자꾸 발생하는 것이죠. 제 두뇌가 그냥 저절로 그런 것을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필요하니까. 필요가 없으면 안 외웁니다. 한 번도 문장을 안 써보고 영어를 안 써보고 생각을 안 해보고 이런 분들이 왜 그 문장을 외우고 있습니까? 필요가 없는데. 필요가 있어야 이게 뭔가 우리가 우리 두뇌가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이 영작이 정말 좋죠. 영작은 정말 적극적인 공부 방법이고 영작을 해본다는 것은 많은 것을 틀려본다는 것입니다. 영작을 안 해보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해보면 틀린 게 수두룩합니다. 이 말을 해보고 이 글을 써봐야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알고 그래야 자꾸 새로 어떤 좋은 영어에 대한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래야 머리가 그걸 자꾸 흡수를 하죠. 우리가 그걸 안 하면 우리 머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도 흡수를 하지 않습니다. 필요성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대학 졸업 때까지 단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보지 않은 순수 토종 통역사인 신씨는 자신이 처음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했다고 한다. 저는 아직까지도 외국에
뭐 필리핀 놀러 간 적이 우리 연구소가 거기 영어 연구소는 아니고 거기 이제 이 뭡니까 뭐 프로그램 우리 학습회사 프로그램 그리고 뭐 이런 디자인 이런 거 하는 팀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놀러 갔죠. 놀러 거기 무슨 호텔이더라 거기서 뭐 한 25층에서 그 앞에 바다 필리핀 다 바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뭐 그런데 몇 번 놀러 갔지만은 저는 그 말고는 외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미국도 갈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런데 별로 안 땡기더라고요. 다른 사람 막 그런데 가는 걸 좋아하는 저는 그걸 가는 걸 그렇게 뭐 거의 싫어하는 정도입니다. 예. 이 방콕이 최고네요, 그냥. 영어 공부하는 게 최고입니다. 미국 가서 놀다 오면요. 우리나라에서 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미국 가서 놀면 영어가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나라에서 영어 공부하는 게 최고입니다. 미국 가도 영어를 열심히 하면 물론 더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바에는 그냥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비슷합니다. 예, 저는 뭐 그걸 절실히 느끼고 있고 또 실제로 토종 그 영어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요새는요. 미국 갔다 오면 영어 잘합니까? 근데 대부분 다 한번 갔다 오셨을 거예요. 과연 그 영어가 그렇게 늘던가요? 안 늘죠. 정말 믿지 환영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사람이 미국 가면 잘 늘어요. 그분은 미국 가도 열심히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잘 납니다. 근데 미국 가서 놀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노는 거나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 예, 대학교 4학년 때 동시통일대학원에 가야겠다고 결심한 학원에 등록해서 첫 수업에 들어갔더니 타임을 복사한 것을 나눠주고 한 명씩 해석하라고 하자. 다른 사람들 그 전에 직독직기를 하는 것이에요. 전날 숙제는 내줬나 했죠. 그런데 다음날 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간신히 사전을 찾아가면 봐도 읽는 것만은 했는데요. 제가 할 곳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음날부터 안 나갔죠. 예. 대신 그는 도서관으로 가서 당시 대학생 사이에 가장 권위적인 단어책으로 추앙받던 이거 뭐 하나 빠져버렸죠. 이렇게 책이겠죠. 책을 통째로 외워버리기로 마음먹었다. 동시 통역사가 뭐 편 이상 정통 영어 표현을 익혀야 겠다고 생각했어요. 단어책에 나오는 예문의 한글만 보고 스스로 영작해 원문과 맞춰보는 연습을 했죠. 그리고 제가 쓴 문장과 다르면 원문을 통째로 외웠어요. 다음. 예,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니까. 석 달 동안 그 작업을 3번 반복하자 확실하게 영어 실력이 한 단계 향상됐다는 것이 스스로 느껴졌다. 그뒤 다시 학원을 찾았다. 그때는 그것도 타임이 스스로 읽혔다. 예. 저는 이제 타임 하니까 자꾸 타임이 나오니까 저도 할 말이 좀 있는데 저는 그 신림동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법시험이 있을 때죠. 그 당시에 그 사법시험이 있을 때 뭐 영어 어렵게 나오던 그때에 행정고시 뭐 예문고시는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신림동 하고 또 그 당시에 그 을지로 코리아 헤럴드 학원 거기서 타임을 강의를 했습니다. 물론 코리아 헤럴드 학원에서는 뭐 토익하고 토플도 뭐 강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재척을 가지고 이렇게 한 3년간 강의를 했는데 정말 끝내주게 했죠. 뭐 예, 저는 강의하면 그냥 보통 안 합니다. 싸그리 그냥 완전히 그 외워서 갑니다. 우리말 자체를 아예 외워서 갑니다. 부드럽게 번역하게 시간 필요 없이 이렇게. 예, 그래서 뭐 아주 그냥 저는 그 체질 자체가 그래서 그냥 대충 할 수 없는 타입입니다. 예, 그러고 나니 실력이 좀 글쎄 늘었겠죠. 아무래도 아무리 제가 이미 뭐 대충 알고 있는 거라도 그만큼 열심히 강의를 했으면은 실력이 좀 늘었겠죠. 아마 어떤 분이 공부를 위해서 타임을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보기는 힘들 겁니다.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프로하고 아마추어의 차이죠. 프로는요, 그걸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죽기 살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늘 수가 없죠. 자, 말할 수 있는 단어는 들을 수도 있다. 남의 나라 말을 배우는 것인만큼 반복이 중요해요. 저는 지금도 오답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들춰봐요. 저하고는 상당히 다르네요. 저는 이런 걸 못합니다. 예. 역시 그 잘하는 사람들이 방법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할 수는 없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옳은 방법입니다.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란 것은 결국은 쉽고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 그러면 뭐 좀 하다가 말아버리면 그것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죠. 오답 노트를 만들 때 오른쪽에는 틀린 문제를 한글로 번역해서 쓰고 그 왼쪽에는 그 문장을 영어로 씁니다. 그리고 복습을 할 때는 영어 문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글 문장을 보고 머릿속에서 그것을 영어로 바꾸는 것이죠. 이 과정을 반복해서 그 문장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죠. 예, 이거 엄청나네요. 이분도 정말 열심히 하셨네요. 한국 외국대 동요대학원 휴학생인 이기현 씨. 그는 2003년부터 처음 본 토익에서 만점을 받은 일에 지금까지 두세 달에 한 번 꼴인 약 30일 시험을 받았다. 그중에서도 16번 만점을 받았다. 예. 제가 시험 본 게 그때 1985년이니까 뭐 2003년 같으면 이때는 뭐 토익 책이 엄청나게 이미 쏟아져 나왔고 제가 시험 볼 때 토익 책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시험 보는 거예요. 가서 그냥. 신문에 광고가 났더군요. 그냥 토익 시험 본다고. 그 신문 광고 보고 간 거예요, 제가. 물론 저는 뭐 그 다음 해에 그 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 그 다음에 2005년도 1985년도 86년도에 시험 86년도에 대우 시험 쳐서 대우 그룹 전체 1등을 했습니다.
영어 뭐 제가 96점, 95점이었던가 그렇게 보고 2등이 그룹 전체 2등이 85점이었습니다. 영어 점수가. 그 당시 그분이 서강대 문과 출신이었는데 그때 뭐 서울대 시험도 많았지만은 하여튼 시험 점수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고가 영어 영재는 아니다. 중학교 입학하면서 처음 ABC를 배웠으며 대학 영문과에 진학한 뒤 캐나다로 1년간 어학연수를 다녀온 것이 전부다. 네, 이분은 그래도 뭐 어학연수를 다녀오셨네요. 그가 만점을 받은 후에도 계속 토익 시험을 보는 것은 장래 김대균 같은 토익 강사를 꿈꾸기 때문이다. 김대균 씨는 뭐 아마 1년 매출이 엄청날 겁니다. 뭐 거기 YBM 뭐 시사가 아니죠. 사이트 그러니까 온라인 거기에서만 매출이 뭐 100억이라 하든가 뭐 이 혼자 매출이 그냥 와 엄청난 분이죠. 이분하고는 제가 신림동에서 같이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분이 그렇게 유명하게 되실 분인 줄 전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예, 나중에 보니까 뭐 엄청나더군요. 예. 저는 뭐 계속 찌그러져 있었고. 자, 그는 한참 토익 공부를 할 때는 유명 강사들이 그의 수업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 찾아다니면서 들었다고 말한다. 그런 만큼 그는 토익에 대한 나름대로의 식견이 있다. 그는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와 어휘라고. 단어와 어휘는 또 무슨 말이야. 단어면 단어고 어휘면 어휘지. 어휘하면 다 포함되죠. 단어가. 하여튼 뭐 예. 그러나 무턱대고 외워서는 안 된다고 한다. 대학에 가서 입학했을 때 이게 뭐 하나 이 글 자체가 이게 저 원글이 아니고 월간 중앙인가 거기 나온 거를 이 어떤 이 지금 사이트가요. 다음 카페입니다. 다음 카페겠죠 아마. 이제 나중에 제가 그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하여튼 이 뭔가 자꾸 빠진 게 뭐 나오네. 그때 뭐뭐에 도전했다. 포기했죠. 토익 만점을 받은 다시 펼쳐봤는데 여전히 모르는 단어가 대반이더군요. 토익 만점이 목표라면 빈도가 높은 단어만 외우면 된다는 것이죠. 자주 쓰이는 단어부터 외우고 난이도를 높여나가야 해요. 예. 어휘가 나오니까 또 제가 혹시 까먹을까봐 그 옛날에는 이거 뭐 보캐블러리 22,000 이런 게 많았죠. 요새는 그런 게 없겠죠. 요새는 뭐 보캐블러리 33,000 이런 것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보캐블러리 33,000 뭐 그 말이 33,000이고 22,000이지 그게 뭐 22,000은 사실 그 실제 단어가 한 1,5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표제어는 그 수준 자체가 뭐 22,000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뭐 진짜 기초 단어까지 몽땅 다 합해서 거기 표제어 말고 33,000은 그래도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 보니까 어려운 단어까지 있더라고 보니까 있는데 그거 말고 옛날에 정말 우리가 진짜 어려운 그 33,000이 있었어요. 보캐블러리 33,000이라고 해서 요새 나오는 그런 33,000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요. 그때 그거는 어느 나라냐 하면은 그 미국 대학원 GRE 시험 이런 데 나오는 그런 단어를 빼곡하게 이렇게 모아놓은 단어장이 있었는데 그걸 저는 또 했었어요.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대한항공 다니면서 대학교 때 좀 하다가 그때 제가 막 졸업할 때쯤 어떻게 뭐 그 기청이 나왔는지 하다가 직장 가서도 결국은 해서 뭐 결국은 제가 그걸 하도 답답해서 자꾸 까먹으니까 독서 카드에다 그걸 다 적어서 이렇게 외우고 다녔는데 그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나중에 보니까 물론 이제 GR 이런 걸 볼 때는 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 까먹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저처럼 뭐 이제 까먹으려고 외울 필요는 없거든요. 저는요. GR이 볼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저는 계속 외우려고 했는데 이게 왜 까먹을 수밖에 없냐 하면은 활용도가 없어요. 활용도가. 문장 속에 그런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외워질 리가 없죠. 그게. 자꾸 문장에서 그런 단어를 봐야 자꾸 돌려야지 이게 기억이 그 유지가 되는데 이게 뭐 그 어휘 책에만 나오고 문장 속에는 전혀 안 나오고 거의. 그러니까 뭐 계속 그 뭡니까 암기를 유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새도 그 단어 보면 제가 뭐 만약 그 시험을 친다면은 글쎄요 한 80점 맞을란가? 뭐 제가 워낙 보는 문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제가 말하는 100% 유지하는 걸 100% 유지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게요. 결국은 못 외우는 걸 못 외웁니다. 예. 외워봐야 금방 까먹죠. 이제 그 단어장에서 아무 문장 속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독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자기가 외웠던 단어를 문장을 자꾸 그러면 그것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더 확충이 되고 추가가 됩니다. 이게 그게 독해에 좋은 그 영향이죠. 독해를 하면 그러니까 뭐 듣기도 늘고 어휘도 늘고 수거도 늘고 구문도 늘고 영장문도 늘고 당연하죠. 엄청납니다. 예. 당연히 독해력은 늘겠죠. 예. 그래서 자 이거 지금 뭡니까? 예. 단어 예. 단어 참 중요하죠. 단어 많이 아는 사람은요. 이 사람도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불필요할 정도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뭐 말도 못하고
뭐 독해도 별로고, 예? 그다음 뭐 쓰기는 당연히 못하고 이렇게 하되 그 사람이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마음만 먹으면요, 그 엄청난 어휘력을 가지고 독해를 하면요, 단어를 찾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샥샥 엄청난 속도로 독해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뭐 그리고 또 뭐 이 저 회화 이런 건 뭐 거치기죠 그냥. 예? 연습만 한다면 물론 그냥은 절대 안 됩니다. 연습을 해야 되죠. 작문도 연습을 하면 금방 늘죠. 그러니까 사실은 독해가 제일 기본인데 그보다 더 밑에 있는 것이 깔려있는 그 수면 속에 있는 것이 어휘입니다. 어휘. 어휘력이 딸리는 사람은요, 어휘력이 딸리고 뭐 독해력이 상당하다 이런 분은 상당히 발전의 한계가 올 겁니다 아마. 예, 결국은 어휘를 많이 아는 사람이 독해를 많이 할 수 왜냐, 사진 찰 필요가 없으니까 그분이 결국은 튀어나가게 됩니다. 두드러지게 돌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휘는요 좀 지나칠 정도로 많이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딱 토익에 나오는 단어만 그냥 외운다, 이거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보다는 토익 단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정도 단어는 뭐 그건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거 말고도 뭐 상당한 단어장을 하나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뭐 타임 정도를 뭐 쉽게 읽을 정도로 할 수 없겠지만은 타임이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타임은 미국 사람도 잘 안 읽습니다. 그게 너무 어렵다고. 우리나라 사람 타임 들고 다니는 거 보면 미국 사람들 아주 그냥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말도 저렇게 밖에 못하는 사람 어떻게 저런 잡지를 읽을 수 있나. 예. 근데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단어를 많이 아는 것이 사실은 독해의 기본이 되고 독해는 모든 영어의 기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단어가 기본이죠. 예,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는 또 당연히 많이 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냥 들으면 안 된다. 는 단서를 단다. 소리내 따라 읽으면서 들으라는 것이다. 이것도 참, 이 소리내 읽는 것은 참 좋습니다. 힘들죠. 그런데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해봤습니다. 저는 이런 거 안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뭐 이렇게 발음을 사실 제가 저는 제 발음은 뭐 많이 해서보다 많이 들어서 이렇게 형성된 발음입니다. 들으면 그 발음밖에 나올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그 지방에 가면요, 생판 모르는 외국인한테 어떤 그 누구 우리나라에 누구 하트신가 뭐 누굽니까 미국 사람 있죠, 그 부산 사투리 쓰시는 분, 그분은 그쪽에 노출이 돼 보니까 그 평생 그런 사투리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가 들은 만큼 발음하는 거예요. 발음은 또 그렇게 나옵니다. 그 말 왕창 들으면 그 말밖에 안 나옵니다. 예. 저는 뭐 제가 뭐 나쁜 말 들을 기회가 없었죠. 그러니까 항상 좋은 발음, 앵커들, 그것도 유명한 앵커들, 제가 그분들의 발음을 제가 익힌 게 보니까 저는 다른 발음을 못 합니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지만 어떻게 장점이죠. 제가 막 어디 슬랭이나 배우고 처음부터 막 이상한 데 가서 막 그 수준 낮은 애들하고 그렇게 영어를 배웠다면 저도 아마 그런 영어를 할 겁니다. 그거 못 바꾸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영어는 아예 못해서, 물론 그게 약간의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주 뭡니까 어떤 일상 친근적인, 생활 친화적인 그런 영어를 제가 전부 못 배웠기 때문에 아직도 듣기가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미국 뭐 미드라는 이런 거 보면요, 뉴스야 뭐 늘 들었으니까 그렇지만은. 자, 그래서 들을 수 있는 단어라고 해서 전부 말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발음과 제대로 된 속도로 발음할 수 있는 단어는 90% 이상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듣기 연습을 할 때는 문장을 따라 읽는 연습을 하면서 들어야 한다. 아니 뭐 입 근육도 연습을 해야, 그러니까 많이 따라 읽으면 좋죠. 우리가 독해할 때도 이게 큰 소리로 내 읽으면 굉장히 좋답니다. 물론 이제 옆에 사람 방해되면 안 되겠지만은 혼자 있을 때 하면 좋게. 근데 사실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소리 내 읽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힘 빠집니다.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그런 거 잘 안 해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 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뭐 하여튼 할 수 없죠. 자, 그런 이렇게 연습하면 결국 회화 연습까지 되기 때문에 이거 양덕이라고 말한다. 그 토익에 나오는 그런 그 듣기 쪽에 나오는 문장들 있죠. 그 듣기 쪽도 긴 문장이 요새 나오지만은 그 앞부분 회화 부분 있죠. 그런 회화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엄청나게 엄선된 문장들이고 그런 표현들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건 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일반 회화를 위해서 외우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주 좋죠. 저는 뭐 그런 문장들을 보면 침을 꿀떡꿀떡 삼킵니다. 너무 문장이 탐이 나서. 예, 그 다음. 자, 그는 또 문법은 중학교 수준만 알면 토익을 정복할 수 있다고. 예, 중학교 수준 문법만 사실 정확히 알아도 괜찮아요. 고등학교 정도 문법은 조금 더 어려워지겠죠. 물론 뭐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정 안 되면 중학교 수준이라도 완벽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어설프게 아시지 말고요.
너무 어려운 책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그런 문법을 따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가능하면 영어로 된 문법책을 보라고 말한다. 그가 추천하는 책은 캠브리지 출판사에서 나온 이것도 뭐 또 중간에 사라져 버렸는데 이건 이제 Grammar in Use 이런 그 책을 말하는 모양입니다. Grammar in Use 뭐 이런 게 그 굉장히 히트쳤고 우리나라에서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책으로 가지고. 그는 이것도 초급편과 중급편만 보면 충분하고 그렇죠. 상급편, 고급편 볼 필요 없습니다. 초급편만 사실 봐도 충분합니다. 예. 예. 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자신이 사는 독해에 대해서도 그는 한마디 따끔한 청구를 날린다. 우리가 중학교 때 이후 쭉 해왔다고 생각하는 독해와 영어 독서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독해는 사전을 찾아보면 문장을 하나하나 분석해가며 하는 공부다. 반면 영어 독서는 평소 신문 읽듯이 영어 텍스트를 그렇죠.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독서를 해야 되죠. 이게 우리가 뭐 독해를 하면 맨날 뭐 단어 찾고 막 적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독서가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독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말을 읽을 때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공부를 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냥 독서 자체를 즐기시면 됩니다. 공부를 하지 마시고요. 재밌게. 그러니까 재밌는 책을 고르셔가지고 가급적 빠르게. 왜냐? 진도가 안 나가면 이제 슬슬 짜증이 나고 실증이 나면서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짜증이 나기 전에 확 끝내버립니다. 책을. 그러니까 저는 책을 잡았다 하면은 반드시 끝을 봅니다. 정말 시간이 없으면 그냥 진짜 끝을 봐버립니다. 중간 뛰어넘어 버리고. 그래도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끝을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보람이 있고 자신감이 자꾸 늘어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 그는 독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독해보다 영어 독서를 많이 하라고 원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실력에 맞는 글을 읽는 것. 그렇죠. 자신에 맞는 것 좀 쉬운 걸 하시고 쉬운 걸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예, 어려운 걸 조금 읽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쉬운 글을 많은 양을 많이 읽어보는 영어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거죠. 너무 어려운 글은 무턱대고 읽는 것보다 속독을 할 수 있는 글을 많이 읽는 편이 낫다. 그는 일종의 모르는 단어 3개 이상 나오지 않는 수준이 적당하다. 3개는 좀 그렇고 뭐 한 7개, 한 10개 정도도 관계없습니다. 뭐 단어 모르는 거요. 찾지 마시고 그냥 꼭 참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노력하면서 인내하지 마시고 단어를 찾지 않는 그런 게으름을 지속적으로 피우셔야 됩니다. 그 게으름 지속적으로 피우기 쉽지 않습니다. 나오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 그게 뭐 한번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끝날 때까지 안 찾아보고 저는 다 끝나고 책을 찾아봅니다. 막 외워버립니다.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근데 거의 끝에 가면 거의 그 단어가 추측이 됩니다. 벌써. 아, 이 뜻이겠구나. 거의 추측하고 사진 찾아보면 거의 그 뜻이 맞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는 사람을 보면 무조건 문제만 많이 푸는 사람이 많아요. 첫 문제를 대충 풀기보다 몇백 문제를 풀어도 확실히 분석해가면 푸는 것이. 그렇죠. 문제는 이건 아주 절절하게 푸셔. 독해는 빨리빨리 해도요. 문제를 풀 때는 이건 확실히 푸셔야 됩니다. 문제를 그렇게 술렁술렁 푸시면 안 되죠. 책을 보실 때 술렁술렁 보세요. 그냥. 책을 너무 꼼꼼하게 보시면 다 못 읽습니다.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뭐 양이 많습니까? 문제는 몇 문제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철저히 푸시고 막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그는 또 토익은 준비가 안 됐어도 일단 계속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참 좋죠. 뭐 이왕 토익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면 그냥 시험만 계속 보십시오. 이것도 그 자체가 실력이 늡니다. 시험 보기만 해도 그 시험 보는 요령이 늘고요. 그 자체가 실력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처음 보면 잘 못합니다. 물론 저는 처음 봐서 1등을 했습니다만은 좀 특이한 경우죠. 시험을 보면서 시험장에서 시간을 어떻게 분배할지 또 자신의 약점 무엇인지 분석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목표로 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 그렇게 하시고 조금 올려볼게요. 자, 여기 일단 요거 끝내고 저야 토익 강사가 꿈이니까 계속 보지만 제 생각에 토익은 1년 이상 공부할 필요는 없는 시험 같아요. 단기간에 끝내겠다는 목표를 잡고 빨리 끝내세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영어로 공부하세요. 이거 최고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영어로 보세요. 자신이 취미라면 더 좋습니다. 예, 저는 제 취미가 천문학 쪽입니다. 우주론이죠. cosmology, 뭐 이 astronomy, cosmology 이런 건데 저는 이 우주의 기원의 저의 기원이라든지 저는 유신론자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서 그쪽을 엄청난 동영상을 봤습니다. 아마 수백 개는 봤을 겁니다. 그것도 뭐 몇 차례씩 이렇게 몇 번씩 반복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제가 영어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영어를 활용해서 제가 좋아하는 걸 했죠. 그게 사실은 진짜 공부가 되죠. 예,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중 매체 자주 인용하는 것도 바람직. 이상진, 이익훈 의학원 토익 강사는 불과 2년 전까지만 무직 회사에 다녔던 직장인이었다. 대학 졸업 당시 거의 토익 점수는 825점. 그것도 처음 점수 675점에서 무려 150점이나 올린 점수였다. 보통 직장인과 차이가 있다면 취직 후에도 매달 토익 시험을 받다. 이게 엄청 중요하죠. 매달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이게 토익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고 또 토익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토익 시험을 계속 보면 자꾸 틀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토익에 대한 어떤 뭐랄까 어떤 갈망 이런 게 커집니다. 왜냐? 자기 모르는 게 자꾸 보이니까. 그거 안 보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갈망, 그러니까 이 우리 머릿속에서요. 그런 토익에 대한 수요 공급의 법칙이 있죠.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 공급이 공부죠. 그 공부는 저절로 되어버립니다. 그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 공부는 저절로 되는 것이죠. 억지로 공급을 막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를 만들어내면 공급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물론 우리 일상생활은 그렇지 않죠. 영어도 사실 처음은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모르는 게 있다고 해서 뭐 생각을 하다 뭐 모르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알 수 있으면 모르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요. 그런 것은 언젠가 해결이 됩니다. 왜냐? 수요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언젠가 공급이 들어옵니다. 그때는. 바로 들어오지는 않더라도 뭐 좀 끈기가 필요하겠지만은. 자, 그는 취미생활처럼 토익 시험을 봤다고 말한다. 이거 최고입니다. 이게. 이러면 토익 시험을 이렇게 보기만 해도요. 토익을 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자꾸 생기고 결국은 그런 공부를 어떻게 하든 간에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그러니까 억지로 토익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계속 토익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어떻게든 공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자, 그는 매달 보는 토익 시험 반복되는 일상이 탈출구였다. 참 이분은 잘 하셨네요. 근데 이제 너무 토익 공부만 하는 것도 사실 좋지 않습니다. 일반 직장에 가셔서 토익 공부라는 게 굉장히 한정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토익하고도 전혀 뭐 말도 못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하여튼 그건 이제 좀 피하시고 토익 점수 1등 점수가 나오면요. 물론 토익 강사를 하실 분은 계속 보셔야 되겠지만은 그 말고는 이제 영어 회화, 뭐 영장문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하셔야 되죠. 언제까지 시험만 보겠습니까 우리가? 자, 시험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살벌한 긴장감이 좋았어요. 이분은 이제 토익 강사니까 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분 말고는 토익을 이렇게 뭐 재미삼아 계속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진짜 영어를 그나마도 그래도 손을 안 놓기 위해서 하시려면은 그나마도 그래도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바람 쐬러 가시고 좋은데 안 그런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공부 잘 되는데 왜 토익을 하러 갑니까? 예? 집에서 혼자 잘 되면은 잘 안 될 때는 이렇게라도 하십시오. 또 매달 토익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보면 내가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죠. 입사 당시 825점이었던 그 점수도 860, 890, 930으로 쑥쑥 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2003년 4월에 꿈에 그렸던 992점 만점을 받았다. 저는 지금까지 토익 1등은 제가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아직 만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 제가 칠 당시는 만점은 꿈도 못 꿨습니다. 제가 칠 당시는요. 1등 점수가 935점에서 950점 사이에 왔다리 갔다 했습니다. 저도 그 사이에 왔다리 갔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책도 없었고요. 뭐 책이라 해봐야 뭐 3회, 실제 토익 3회분, 그 ETS에서 나온 거, 그거, 지들이 만들어서 파는 거, 이런 거, 시사영어사 출간 이렇게 해서 그런 거. 누가 토익 책을 그때 뭐 지은 사람 없습니다. 그때는. 예. 다 뭐 아주 초기여서. 만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 지금이야 만점이 뭐 수두룩하게 나오지만은 지금은 만점해도 1등이라는 게 공동 1등이지. 뭐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단독 1등. 이런 거 저는 했다고 봅니다. 뭐 그걸 꼭 다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자, 직장생활 하는 탓에 학원에 다닐 수 없었던 그는 한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토익 카페에 가입했다. 처음에는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었지만 게시판 올라온 질문에 한두 번 답을 달아준 것이 인연이 돼 오프라인 스터디 그룹으로까지 이어졌다. 처음에는 제가 재미 겸 제 공부 겸해서 토익 과외를 시작했죠. 학생들이 너무 잘 가르친다면 아예 전업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어요. 저도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재미있었고요. 2005년 4월 모의회사를 그만둔 건 다음 달부터 이군 학원에서 토익 강사 생활을 시작했다. 야, 엄청나네요. 예, 그 이군 학원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은데 대단합니다. 825점이었던 토익을 회사에 다니며 만점으로 끌어올릴 수 있던 비결에 대해 이상진 강사는 대중 매체를 많이 활용했다고 지적한다. 학원에 다닐 수 없는 약점을 대중 매체를 적극 활용해 보겠다는 것이다. 매일 아침 7시 45분부터 8시 15분까지 방송하는 라디오 중급 영어 회화를 매일 듣고 거기에 나오는 표현은 그날그날 완벽하게 외웠죠. 또 EBS 라디오 토익 강의를 1년 정도 꾸준히 들으며 듣기를 훈련했고요. 또 독해는 인터넷 토익 카페에 올라오는 것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을 공부해 토익 점수가 상대적으로 천천히 오른 경우라며 단기간에 고득점 목표인 사람은 학원에 다니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든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따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공부 범위가 좁아져 버리죠. 이러면 이제 영어 실력이 뭐랄까요? 대나무처럼 그냥 사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넓게 토익만 목표로 하지 마시고 일단 영어 전체를 잡아서 이렇게 넓게 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 토익을 위한 그런 방향의 공부를 좀 또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아예 애초부터 영어 공부 자체를 그냥 하지 말고 토익 공부를 하면 이게 범위가 상당히 좁아져 버리고 이런 사람은 진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나마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자, 뉴 토익 예전처럼 기출 문제가 다시 출제되지는 않지만 어휘나 유형은 그대로입니다. 모든 시험이 그렇듯 시험에 나오는 것은 뻔하죠. 때문에 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해요. 백날 시험에 안 나올 것만 공부하면 그만큼 오래 해야 합니다. 만약에 토익 자체가 단기간의 목표라면 철저히 거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방향을 철저히 외우시고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됩니다. 영어 공부를 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영어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토익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영어 공부를 하면 이제 이게 범위가 넓어져서 그런 사람 고시도 마찬가지죠. 사법시험, 행정고시 이런 것도요. 그거를 그냥 법학 공부를 해버리면 그 사람 합격 절대 못합니다. 사법시험 공부를 해야 됩니다. 법학 공부를 하지 말고요. 법학 공부를 한다는 것은 자기 취미 삼아 그냥 꽉 범위를 넓혀버리죠. 그거는 이제 시험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하시든 마시든 그건 하시고, 시험에 합격하려면 그렇게 너무 범위를 넓히면 안 됩니다. 아주 좁혀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철저히 하셔야 되죠. 예, 물론 그게 어느 정도 좀 그것도 좀 하나의 폐해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말고는 합격이 목표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토익도 그렇습니다. 토익을 위해서는 토익만 하는 게 필요하지만은 평생 그것만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좀 넓게 잡았다가 또 토익을 위해서는 좁게 토익만 하고 또 뭐 탭스도 하고 이렇게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예. 자, 현역 소방관으로서 지난해 3월 26일 실시된 토익에서 만점을 받아 화제가 됐던 조현 전남도청 이 종합상황실 소방교 2003년 9월 영어 실력 측정하고 싶었던 토익 시험에서 그는 만점과는 한참 거리가 먼 680점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절치부심한 끝에 2년 반 만에 992점을 받을 수 있었다. 그것도 힘든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이런 결과였다. 예.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던 것이 도움이 됐다고 말한다. 그의 목표는 미국 응급구조사, 이거 제 EMT는 뭔지 지금 영어로 모르겠습니다. 뭐 emergency T 하면 뭘까요? 구조사, rescue도 아니고 뭐 하여튼 나중에 한번 찾아보죠. EMT 하여튼 연수를 가는 것. 소방방재청은 매년 각 시도에서 1명을 선정해 4~6개월간 EMT 연수를 내보내준다. 그 선정 기간이 바로 토익 점수다. 이게 저거네요.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이런 말이나 하네요.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예, 제가 잠깐 녹음을 멈추고 이거 찾아봤습니다. 저도 하나 외웠죠, 그 덕택에. 저는 이렇게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1명을 선정해 근데 그 선정 기준이 바로 토익 점수다. 500점 이상이면 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지원자가 많은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하다. 처음에는 저도 단순히 고득점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둘째 달에 770, 셋째 달에 840점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시험 유형에 익숙해지니까 점수가 오른 것이죠. 점수가 오르자 욕심이 생겼죠. 그러나 석 달 만에 840점까지 오른 점수는 이후 1년간 제자리 걸음이었다. 스스로 문법이 약하다고 결론 내린 것은 토익 문법 문제만 7~8권을 풀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잘하는 분도요, 문법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 문법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법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거 문법을 하면요, 토익만 좋은 게 아니고 앞으로 영어 회화, 영어 작문에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문법을 너무 홀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은 뭐 한때 우리가 너무 문법을 홀대하고 회화만 중시해서 그냥, 저는 사실 영어 회화 강사를 했습니다. 회화를 마음속으로 늘 영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회화만 하고 문법을 홀대하는 것이 그때 굉장히 불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문법을 홀대했겠습니까? 그러면 회화가 쭉쭉 뻗어나가겠습니까? 영작이 쭉쭉쭉 뻗어나가겠습니까? 안 되죠. 이 언어의 규칙인데 우리가 교통법을 최소한 알아야지 뭐 운전을 하든 말든, 예, 뭐 알고도 틀리는 거는, 예, 알고도 우리가 교통법을 알고서도 뭐 준수를 안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최소한 뭘 알아야 할까? 전혀 모르면 정말 무식하면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영어 실력이 안 납니다. 이제 그다음부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토익 문법 문제만 7~8권을 풀었다네요. 엄청나네요. 자, 공부는 실력이 계단식으로 오르는 것 같아요. 이건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어 실력은 어떤 인계점까지 갈 때는 점수의 변동이 없습니다. 인계점에 가면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예, 그게 그러니까 물이 갑자기 끓기 시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99도, 1도나 99도나 물이 안 끓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00도부터 갑자기 끓기 시작하죠. 그 차이입니다. 어느 정도 공부량이 차면 그때 확 늘어나 버리죠. 근데 그 전에까지는 뭐 공부 하나 그러니까 그 중간에 다 포기해 버리는 거죠. 해도 그 점수, 안 해도 그 점수, 그러니까 포기해 버리죠. 조금만 더 하면 그냥 지금 99도인데 1도만 더 올라가면 100도인데 그러면 끓을 수 있는데. 자, 점수가 안 나올 때 그것을 참아내고 꾸준하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자신의 약점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1년 만에 840점에서 870점으로 오는 것은 877점을 받은 바로 다음날 992점 만점을 받았다. 그리고 그해 여름 EMT에 뽑혀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저도 확실히 알았습니다. 뽑혀 꿈에 그리던 미국에도 다녀왔다. 자, 그 다음 장준수 전 신한은행 여의도 남지점장은 지난해 8월 54세의 나이에 토익에 도전해 만점을 받았다. 평소 영어를 잘하는 지점장으로 알려졌던 그는 종종 고객들에게 영어 공부법에 대한 상담을 해주곤 했다. 은행 지점장이 영어 공부 상담을 이 투자 상담 어떤 대출 상담이 아니고 영어 공부 상담을 해주고 참 굉장히 좋으신 분이죠. 자,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오랜만에 나도 다시 한번 봐볼까 하고 토익을 응시했다고 말한다. 그달 그가 받은 점수는 915점. 다른 사람 같은 만족할 점수였지만 그는 자존심 상했다. 그도 그럴 것이 5년 전 그의 점수는 955점이었다. 그리고 넉 달 만에 드디어 만점을 받았다. 물론 그가 정년을 6개월 남긴 나이에 젊은 사람도 받기 힘든 토익 점수를 불과 넉 달 동안 공부해 받은 데는 평생에 걸친 영어 학습이 뒷받침됐다. 1952년생으로 말띠인 그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외국 땅을 한 번도 발로 본 적이 없었다. 학교 다닐 때도 영어 성적은 보통이었다. 그러던 그가 영어 도사가 된 것은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이었던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면서부터다. 영어 환경의 생활화가 중요. 당시 퇴근에 집에 오면 5시였는데 저녁 시간이 너무 무료한 거예요. 그러더니 AFK 뉴스 원고와 테이프를 매달 2회씩 집으로 보내준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신청했죠. 처음에는 3분의 2도 안 들렸다. 그러나 꾸준히 몇 줄을 듣자 단어가 들리고 그 다음에는 단어의 묶음이 들리고 마침내 문장이 들리기 시작했다. 신이 난 그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방 청소를 하면서도 영어 테이프를 들었다. 영어를 그의 생활 속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그는 이러한 생활 습관을 30년간 유지했다. 와, 엄청나죠. 지금도 그의 알람은 5시에 시작하는 AFKM 새벽 뉴스다. 라디오 김영 시계를 5시에 맞춰놓고 잔다. 서울 도봉동에서 여의도까지 40분 남짓한 출근길은 미리 녹음해둔 디스커버리 채널의 다큐멘터리나 오프라 윈프리를 듣는다. 출근해서는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과 코리아 헤럴드 신문을 읽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평소 읽고 싶은 책은 영어 원서를 구해 읽는다. 제가 처음부터 영어 공부를 학원에 나가고 앉아서 단어를 외우고 하는 식으로 했으면 진작에 지루해서 그만두었을 거예요. 저는 평생 한 번도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영어를 제 생활 속으로 끌어들였고 콩글리시면 어때요? 계속하다 보면 잉글리시가 됩니다. 아, 이분 참 저하고 또 비슷하네요. 예. 처음에는 콩글리시를 하십시오. 아, 우리가 그럼 우리말이 있는데 왜 그걸 자꾸 무조건 영어식으로. 아, 콩글리시 좋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 표현들이 다 있어 있는데 물론 콩글리시를 영원히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 콩글리시를 아마 하면요. 그 잉글리시에 대한 그런 수요, 잉글리시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죠. 그러면 언젠가 그것을 흡수하게 됩니다. 근데 콩글리시라도 안 하면은 그런 수요 자체가 없어지고 아무리 좋은 표현이 자기 눈앞을 스쳐가도 귀에 들려도 그게 아무 자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평소에 그런 표현을 자꾸 해보고 아, 내가 이 표현을 모르는구나. 아, 답답해. 이런 걸 느껴본 사람이 그런 표현을 들으면 얼마나 그걸 빨리 휙 그냥 흡수를 해버리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콩글리시 저는 마음속으로 맨날 콩글리시 합니다. 물론 제가 콩글리시 해봐야 저는 거의 잉글리시일 겁니다. 이미 아는 표현도 많고 사실 하기 때문에 그렇건 말건 저는 미국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저 혼자 하는 거니까 그냥 콩글리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콩글리시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면요 잉글리시 비슷합니다. 그럼 미국 사람이 그걸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말 한두 번 해서 틀리면 다른 말 둘러서 한 번 더 하면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셀폰, 우리 스마트폰 셀폰 하죠. 우리 휴대폰. 근데 그걸 우리 핸드폰 하면요.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듣겠습니까? 처음에는 못 알아듣겠지만 그 다음에 바로 알아듣습니다. 이 동남아시아는 핸드폰이 거의 다수입니다. 핸드폰. 손폰이니까 그거 누가 미국 사람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죠. 물론 자기들은 모바일 폰 혹은 미국에서는 셀폰, 주로 영국에서는 모바일 폰 합니다만은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처음에 모를 때는 콩글리시를 하라요. 그죠? 모르니까 언젠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모른다는 것을 자기가 알면은 언젠가 하게. 그걸 근데 콩글리시를 습관적으로 아무 데서나 가서 그것을 아무 의식 없이 자기 어떤 좀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 어떤 그 끄림직함도 없이 그걸 그렇게 이렇게 그걸 평생 하려고 하는 듯이 그렇게 느긋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거 안 놉니다. 그 사람은. 뭔가 콩글리시를 하면서도 진짜 영어에 대한 갈급함, 갈망이 있어야 되죠. 예. 내가 이 표현을 언제고 내가 취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너무 사람이 천하태평해도 그것도 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은 그 자체가 버릇이 돼버리면 그건 안 하면 차라리 물론 그래도 하는 게 좋습니다. 뭔가 하면 한 만큼 놉니다. 그게. 예. 그리고 영어 회화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뭐 제가 미국 사람 만나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평생에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일단 만났다 하면은 물론 뭐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우리 미국 연구소도 있었고 뭐 늘 영어로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전화도 하고 뭐 주로 이메일로 이렇게 했지만은 근데 제가 늘 느끼는 게 저는 딱 원어민을 만나면은 완전히 신납니다. 처음에 한 10분 정도는 뭐 좀 서먹서먹하죠. 아, 우리나라 사람끼리도 처음 만나면 서먹서먹하잖아요. 만나자마자 따따따따 하는 그런 사람이 정상입니까? 그게 큰 비정상이지. 예, 아무리 영어를 하려고 하지만 처음 따따따따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서로 탐색전을 하죠. 이렇게 어색합니다. 어색해. 저도 어색합니다. 1시간, 그러나 저는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 갔다 그러면 엄청나게 친해져 버립니다. 우리말처럼 저는 마음대로 하면 왜냐, 늘 마음속으로 영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영어를 한다는 것은요, 미국 사람하고 영어를 하는 것보다 그 마음속으로 영어를 하는 거하고 미국 사람 만나서 영어를 하는 거 어느 게 쉽겠습니까? 미국 사람 만나서 하는 게 100배는 아니라도 최소한 2배는 쉽습니다. 최소한. 제가 생각하는 한 서너 배는 쉽습니다. 미국 사람 만나버리면요. 왜 마음속으로 하는 게 힘들까요? 마음속에 이 대화라는 것은 상대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이거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옆에 한국 사람 만나면 한국어로 하는데 그거를 영어로 번역해서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는 게 그게 쉬울까요? 엄청난 고역이죠. 예. 그러니까 옆에 미국 사람하고 하루 종일 말하는 것보다 혼자 생각을 하루 종일 하는 게 2배, 3배는 더 힘듭니다. 그런 걸 하고 나면 미국 사람 만나면 이거는 진짜 너 떡먹기입니다. 다다다다다 바로 나올 수 있죠. 뭐 그냥. 늘 생각하던 거니까. 예. 생각을 영어로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면 미국 사람 만나면 또 생각을 우리말로 하고 영어로 고칠까 아니면 바로 그냥 영어로 생각이 튀어나올까요? 당연히 더 잘 튀어나오지. 미국 사람 만났으니까. 저는 우리나라 사람하고 할 때도 제가 영어로 막 하고 이렇게 하고 뭐 또 이제 나중에 우리말 하고 이렇게 저는 교회 다니는데 기도도 늘 영어로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우리말로 기도를 할 때는요. 그 영어를 막 번역해서 우리말로 하기도 합니다. 제가. 영어로 기도를 제가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 만나면 물 만난 고기죠. 엄청나게. 제가 그런 상태로 저 같은 사람 미국 가보십시오. 얼마나 영어가 빨리 늘겠습니까?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죠. 저는 그런 분 몇 사람 봤습니다. 미국 가서 엄청난 실력을 우리 한국에서 참 이렇게 그 열악한 상황에서 영어를 하고 미국 가서 개천에 영문한 사람도 몇 사람 있습니다. 예. 예, 저도 갔으면 그렇게 됐을 겁니다. 저는 근데 이상하게 외국 가는 걸 싫어해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하여튼 예, 이게 그러니까 혼자서도 많이 지금 이게 뭐 콩글리 지면 어때요? 이분이 쓰셨잖아요. 콩글리 하세요. 그냥 마음속으로 콩글리 하시면은 콩글리 하기가 잉글리 하기도 더 힘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쪽팔리고 하기 때문에 이거 자꾸 하시면 느는 것이죠. 사람 쪽팔리면 실력이 늡니다. 실력이 안 늘면 계속 쪽팔리니까. 네, 그래서 이거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특히 마음속으로 저는 생각을 영어로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물론 엄청나게 힘듭니다. 정말 골 때리게 힘듭니다. 그러나 자꾸 시도하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한 최소한 80%, 뭐 어떨 땐 100% 이렇게 영어로, 물론 뭐 틀린 영어겠죠. 제 추측에. 아주 틀리진 않겠지만은 제가 지금 워낙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시면 그게 언젠가 계속 늘어갑니다. 그게요. 틀린 거 자꾸 하면 계속 틀리지. 안 그렇습니다. 틀린 거 자꾸 하면 결국 나중에는 옳게 갑니다. 틀린 거라도 안 하면 결국은 옳은 건 모릅니다. 예. 자꾸 틀려봐야 옳은 것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갈증이 생기고 언젠가 그것을 보는 순간 바로 습득을 해버리죠.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긴 시간 오늘 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